새벽 3시였습니다.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었을 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밤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고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줄 거라는 것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72살 할머니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아니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3시, 동해안 작은 어촌 마을 해솔리.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우고 있었다. 따르릉! 따르릉!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이영자 할머니가 잠에서 깼다. 72세의 할머니 이영자 씨는 서둘러 안경을 찾아 쓰고 전화기로 향했다. 여보세요? 할머니예요? 떨리는 어린 목소리. 바로 손자 준호였다. 준호야? 이 새벽에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전화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할머니, 저는 뚝! 전화가 끊어졌다. 영자는 수화기를 멍하니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평소와는 전혀 달랐다. 그때 현관문 틈으로 하얀 봉투가 밀려 들어왔다. 영자는 서둘러 문으로 가서 봉투를 집어들었다. 편지였다. 친숙한 글씨체. 며느리 수진의 글씨였다. 어머니께. 위험해요. 절대 마을로 돌아오시면 안 돼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준호는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 올림. 영자의 손이 떨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아들 성민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그 후 며느리 수진과 손자 준호와 함께 이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왔는데 창밖을 내다보니 마을 입구에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다. 도시 번호판이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올 일이 있을까?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더욱 불안해졌다. 위험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누구로부터의 위험일까? 그리고 왜 수진이 모든 걸 정리한다고 했을까? 영자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다. 편지에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손자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준호야, 할머니가 간다. 영자는 결심을 굳히고 집을 나섰다. 새벽바다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다. 1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영자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며느리 수진과 손자 준호를 지키려 애썼다. 수진은 겉보기에는 효부였다.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준호 교육에도 열심이었다. 어머니, 요즘 병원비도 많이 들고 준호 학원비도 부담스러워요. 수진이 말했을 때 영자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예금을 내놓았다. 괜찮다. 우리가 가족이잖아.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먼저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다. 중년의 정장 입은 남자였다. 어르신, 이 나이에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영자는 보험에 대해 잘 몰랐지만 수진이 적극 추천했다. 어머니,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준호 교육비라도 남겨줘야죠. 보험료는 월 3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손자를 위한다는 말에 영자는 동의했다. 그 다음 달부터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매달 보험료만 100만 원이 넘었다. 어머니, 이것도 가입하세요. 요즘 교통사고가 많잖아요. 이건 암보험이에요. 나이 들수록 필요해요. 수진의 권유에 영자는 계속 도장을 찍었다. 복잡한 계약서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수진이 설명해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3개월 후 영자의 통장 잔고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평생 모은 적금 2억 원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다. 수진아, 이게 맞니?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 어머니, 요즘 물가가 오르고 보험료도 인상됐어요. 하지만 나중에 돌려받으시니까 손해볼 건 없어요. 영자는 불안했지만 며느리를 의심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 서진수가 영자를 찾아왔다. 영자씨, 혹시 집 팔 생각 있어? 집을 팔다니 왜요? 며느리분이 집 매매에 대해 문의하시더라고. 시세도 알아보고. 영자는 깜짝 놀랐다. 수진이 집 매매를 알아봤다고? 이장님, 그게 언제 일이에요? 글쎄, 한 달 전쯤. 집에 돌아온 영자는 수진에게 물어봤다. 수진아, 집 팔 생각이 있다고 이장님한테 말했다며?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웃었다. 아, 그냥 시세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팔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자는 수진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이렇게 많은 보험에 가입해야 했을까? 왜 수진이 집 매매를 알아봤을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마을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중 주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영자 씨, 며느리가 요즘 서울에 자주 올라가시나 봐요? 서울에요? 이웃 김 씨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봤다는데 정장 입은 남자랑 같이 있더래.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이 서울에 간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정장 입은 남자는 누구일까? 집에 돌아온 영자는 수진에게 물어봤다. 수진아, 요즘 서울 갈 일이 있니? 서울이요? 아니에요. 왜요? 또 거짓말이었다. 영자는 확신했다. 그날 밤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영자는 수진의 핸드폰을 슬쩍 확인해봤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준호 생일을 입력하니 열렸다. 통화 기록을 보니 모르는 번호들이 많이 있었다. 그중 하나에 보험왕이라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다.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다. 계획대로 진행하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할망구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조심해야겠다. 보험금 수령은 확실한가? 영자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 보험금 수령? 무슨 계획? 갑자기 샤워 소리가 멈췄다. 영자는 서둘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뭔가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웃 청년 진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진수는 평소 영자를 친할머니처럼 잘 챙겨주는 착한 청년이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마을에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진수야, 할머니가 부탁할 게 있는데. 영자는 진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진수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할머니,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전문가? 제 친구 중에 탐정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번 상담해보는 게 어떨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진수의 친구 민우는 30대 초반의 젊은 탐정이었다. 서울에서 탐정 일을 하다가 최근 고향으로 내려와서 작은 탐정 사무소를 차린 상태였다. 할머니 말씀해주신 상황을 종합해보면 정말 심각할 수 있어요. 민우는 영자가 가져온 보험 계약서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게 정상적인 보험 가입이 아니에요. 보험금 총액이 10억 원이 넘어요. 15억이라고요? 영자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보험에 가입했는지 정확히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수혜자가 모두 며느리로 되어 있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며느리가 15억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진수가 분노하며 말했다. 이건 명백히 보험 사기 준비 아닌가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할머니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자는 온몸이 떨렸다. 정말 수진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뜻인가?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추측만으로는 경찰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민우는 계획을 세웠다. 일단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해야 해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비밀 녹음과 촬영이 필요해요. 그리고 며느리의 휴대폰도 추적해봐야 하고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할머니가 직접 하시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민우가 대답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진수 씨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영자는 결심을 굳혔다. 해봅시다.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되었다. 민우는 영자의 집 주변에 소형 카메라들을 설치했다. 그리고 영재에게는 초소형 녹음기를 주었다. 할머니, 며느리와 대화할 때는 항상 이걸 켜놓으세요. 또한 수진의 행동을 24시간 감시하기 위해 진수가 교대로 망을 보기로 했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진은 정말로 서울을 자주 오갔다. 그리고 만나는 상대는 보험 설계사 박철민이었다. 둘의 관계는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었다. 민우가 촬영한 사진에는 수진과 박철민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이 둘은 연인 관계예요. 그리고 함께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녹음 내용이었다. 수진이 박철민과 통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할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조금만 더 참아. 완벽한 계획이 있으니까. 사고사로 위장할 수 있겠어? 물론이지. 내가 이런 일은 전문가야. 영자는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정말로 수진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준호는 어떻게 할 거야? 걔는 상관없어. 어차피 할머니 죽으면 우리가 키우는 거니까. 정말 괜찮겠어?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괜찮아. 준호는 아직 어려서 진실을 모를 거야. 수지는 준호까지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우가 분석한 바로는
수진과 박철민은 이런 식의 보험 사기를 여러 번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았다. 할머니, 이들은 전문적인 범죄자들이에요. 아마 할머니가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닐 거예요. 그럼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조사해보니 박철민이 관련된 의문사 사건들이 몇 건 있어요. 모두 고령자들이고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죠. 영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친딸처럼 대했던 며느리가 이런 악랄한 범죄자였다니. 그런데 할머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요? 민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 관련해서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아이의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무슨 뜻이에요? 며느리와 준호의 관계를 관찰해보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호가 할머니에게 경고 전화를 했던 것도 그렇고. 진수가 끼어들었다. 혹시 준호가 엄마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능해요. 그리고 아이가 할머니를 구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손자가 자신을 구하려고 한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 어린 나이에 이런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안타까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우가 마지막 계획을 제시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해요. 현행범으로 잡지 않으면 이들은 빠져나갈 거예요. 현행범이요? 네, 실제로 할머니를 해치려고 시도하는 현장을 잡아야 해요. 물론 할머니의 안전은 완벽하게 보장해 드릴게요. 영자는 잠깐 고민했다. 위험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수진과 박철민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다. 좋아요. 해봅시다. 민우와 진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마침내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우의 계획은 정교했다. 수진이 실제 범행을 시도하도록 유도한 다음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이었다. 할머니, 먼저 며느리에게 당신이 모든 걸 알았다고 넌지시 암시해야 해요. 어떻게요? 보험 계약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세요. 그리고 유언장을 새로 쓰겠다고 말해보세요. 영자는 민우의 지시대로 행동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영자가 말을 꺼냈다. 수진아, 요즘 생각해보니까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한 것 같아.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다. 왜요, 갑자기? 그리고 유언장도 다시 써야겠어. 이 집이랑 재산 정리를 좀 해야겠더라고.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어머니, 그런 얘기는 아직 이르지 않아요? 아니야. 내 나이가 몇인데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날 밤 영자는 수진이 다급하게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할망구가 눈치채기 시작했어. 언제로? 이번 주 안에. 더 늦으면 위험해. 민우의 예상대로였다. 수진이 서둘러 범행을 시도할 것이었다. 다음 날 민우는 더욱 정교한 장비들을 설치했다. 할머니, 이 목걸이 안에 GPS와 비상 호출기가 들어있어요. 위험하면 이 부분을 누르세요. 그리고 이 안경에는 소형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녹화될 거예요. 진수는 할머니의 집 주변에서 대기하기로 했고 민우는 차량에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경찰도 이미 대기하고 있어요. 신호를 보내면 즉시 출동할 거예요. 이틀 후 드디어 수진이 움직였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시러 가세요. 건강검진? 내 보험회사에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자는 민우와 미리 계획한 대로 대답했다. 알겠어. 언제 가야 하는데? 내일 아침에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민우가 확인해 본 결과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건강검진 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 수진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할머니,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병원 가는 길에 뭔가 시도할 거예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새벽에 준호가 할머니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다. 할머니, 준호야? 무슨 일이야? 준호는 할머니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준호가 진실을 말하려는 건가? 엄마가 할머니를.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수진이 들어왔다. 준호야, 뭐 하고 있어? 할머니 주무시는데. 아, 엄마, 저는 그냥. 어서 방으로 가.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준호는 할머니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방을 나갔다. 수진이 영재에게 말했다.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니까. 수진이 나간 후 영자는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호가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막았어요. 민우로부터 답장이 왔다. 내일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민우가 준비한 장비들을 모두 착용하고 수진을 기다렸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채 타면서 영자는 수진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보다 긴장해 보였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괜찮아. 왜? 그냥 요즘 안색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차는 병원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영자는 길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수진아, 이 길이 병원 가는 길이 맞니? 아, 병원에서 장소가 바뀌었다고 연락 왔어요. 새로운 건물로 이전했대요. 또 거짓말이었다. 영자는 목걸이의 비상 버튼을 살짝 만졌다. 차는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바다가 보이는 절벽 근처였다. 여기가 병원이야? 어머니, 잠깐 바다 좀 보고 가면 어떨까요? 날씨도 좋고. 영자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드디어 수진이 본색을 드러내려는 것이었다. 차가 절벽 근처에 멈췄다. 사방은 고요했고 바다만이 파도 소리를 내고 있었다. 수진아, 여기서 뭘 하자는 거야? 수진이 채서 내리더니 트렁크를 열었다. 그리고 보온병을 꺼냈다. 어머니, 차 한잔 하시면서 바다 구경해요. 여기서? 네, 경치도 좋고.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영자는 온몸이 긴장됐다. 수진이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컵에 부어 건넸다. 어머니, 드세요. 영자는 컵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다. 수진아, 너 정말 나를. 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다. 박철민이었다. 저 사람 누구야? 수진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다. 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박철민이 다가오더니 영자를 보며 말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저는 박철민이라고 해요. 수진 씨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영자는 이제 확실해졌다. 이 두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이 뭘 하려는 거야? 수진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날 죽이려고 하는 거 맞지? 박철민이 끼어들었다. 할머니 고통스럽지 않게 해드릴게요. 이 차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어요. 마시면 편안하게. 절대 안 마셔. 영자는 컵을 던져버렸다. 컵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다고?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럼 나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겠다는 거야? 박철민이 냉정하게 말했다. 어차피 할머니도 몇 년 못 사실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일찍. 이 나쁜 놈들아. 영자는 분노로 떨었다. 하지만 동시에 목걸이의 비상 버튼을 눌렀다. 박철민이 다가오려 할 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손들어. 민우와 경찰관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한 달 후 수진과 박철민은 각각 징역 10년과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들이 저지른 다른 범죄들도 모두 밝혀졌다. 지난 5년간 8명의 노인들이 그들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영자는 마을로 돌아와서 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준호는 이 모든 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할머니의 사랑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할머니 엄마를 용서할 수 있어요? 준호야,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하지만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 어느 날 민우가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왔다. 할머니, 저희와 함께 일하시는 건 어떠세요? 무슨 일을요? 시니어 탐정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당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일이에요. 영자는 잠깐 생각해봤다.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진수가 격려하며 말했다. 할머니 이번 일로 증명하셨잖아요. 할머니의 지혜와 용기가 있으면 충분해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해보자.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6개월 후 영자는 지역에서 유명한 시니어 탐정이 되어 있었다. 노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도 하고 실제 사건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었다. 준호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장래 희망을 경찰관으로 정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나쁜 사람들을 잡고 싶어요. 그래, 준호야. 우리 함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할머니와 손자는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72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다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붉은 해가 바다 너머로 떨어지고 있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꿈을 꿀 수 있어요.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바다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